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발전소 킨스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독자 요청에 의해서 냉장고 원피스 정리 수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천해 보셨나요? 네, 아직 시작 전이라면 영상 챙겨보시고 정리 수납을 통해서 옷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신학기 집중력 향상을 위한 공부방 정리 수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면요. 자, 정리 수납 순서, 그다음에 옷장 정리, 집중력 올리는 가구 배치, 책장 정리 및 문구 정리, 가방 정리, 또 소품까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납 순서인데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아마 지금쯤 무슨 얘기를 할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보고 짓죠. 마찬가지로 정리 수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 수납도 물건의 집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물건을 어디에 넣을지를 정하는 설계도부터 그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때 사용 빈도를 고려하라 했죠. 자주 사용하는 것은 손닿기 쉬운 곳에 넣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사용 빈도를 고려해서 설계도를 그리고요. 두 번째는 꺼내면서 종류별로 끼리끼리 분류한다 라고 했습니다. 버릴 것과 사용할 걸 분류한다 라고 됐습니다. 물론 버릴 거는 종류별 꺼내면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여기 보면 우리는 다들 누구나 못 버린 병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연령대에 맞지 않는 책이나 안 보는 책은 처분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댁에는 서재방이 있었는데 서재방에 아이들 아주 어릴 때 보는 동화책, 동화책 전집이 한 서너 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객님 뭐라고 했냐 하면 아들은 군대를 간 상황이었고 따님은 2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릴 때 보는 쩍쩍 소리가 나는 그 동화책이 몇 질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당연히 배출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고객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직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기가 아깝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내가 주고 산 가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책은 지금은 무료 나눔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너무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책들을 처분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주고 산 가격이 사실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중고 장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지역의 중고 서점이나 아니면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당근마켓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올려서 판매를 하시고 집을 조금 홀가분하게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연령대에 맞지 않는 장난감이나 사용하지 않은 장난감 배출한다. 자, 이것도 책만큼이나 못 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또 컨설팅을 한 그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집안에서 이렇게 타는 차 종류 있죠. 탈 것들. 그게 그 집에 한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부피가 크다 보니까 뭐 레고 같은 것도 아기 때 쓰는 레고 이런 것들도 다 쌓아놓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방에 한 방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철진한 이런 것들, 아이들 연령대 지난 이런 장난감들을 보관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또 모든 공간을 복잡하게 쓰고 계셨는데 이거 판매를 하시지 왜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판매하려고 하니까 사진을 찍어 올려야 되고 사람 시간을 맞춰서 또 만나야 되고 이런 게 너무 귀찮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료 나눔을 하려고 하니까 주고 산 가격이 너무 비싸게 주고 사기 때문에 아깝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나 그렇게 안고 있을까요? 제가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무료 나눔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무료 나눔을 하시고 좀 홀가분하게 개운하게 사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자녀방 정리는 아이의 연령과 키를 고려해서 수납하면 좋다. 네, 당연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보면 자, 책장이 이렇게 있는데 책장이 밑에 나지막하게 깔리는 경우도 있고 또 5단, 6단 책장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키가 높은 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잘 보는 책은 아이가 쉽게 꺼낼 수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핑거존이거든요. 핑거존에 수납을 해야 스스로 꺼내고 스스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네, 그 말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자, 그러면 고려하지 않았더라면 엄마가 일일이 꺼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엄마가 손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그런 연령이나 키를 고려해서 수납을 하면 좋고요. 다섯 번째, 자녀방 정리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정리하면 좋다. 네, 당연한 거죠. 자, 이렇게 함께 정리하면 애착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유지하기도 쉽고 또 주도적인 아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정리정돈부터 시작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까지 이어지니까요. 이제는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보면 편식이 심한 아이들을 요리에 같이 참여를 시키라고 많이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함께 참여하면 애착이 생기기 때문에 정리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제는 함께 정리해 보세요. 자, 6번째는 유지를 도와주는 적절한 수납용품을 활용하면 좋다. 뭐 복스탠드나 바구니나 상자 이런 것들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방 붙박이장인데요. 붙박이장인데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아래 위로 행거가 또 있습니다. 있고요. 자, 여기는 외투가 걸려 있고요. 진한색에서 연한색 이렇게 외투가 걸려 있고, 자, 서랍 2개 중에 하나는 위에 속옷 양말이 들어있고 밑에는 체육복 한 벌 접기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직포 수납함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부직포 수납함보다는 일반 바구니를 오히려 추천합니다. 이유는 자, 부직포 수납함은 옷장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바구니는 밖에 나와서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왜 부직포 수납함을 넣었냐 하면 이게 보기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서 바구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넣어서 종류별로 끼리끼리 서랍 하나를 열면 속옷, 양말, 팬티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넣었고요. 위아래가 있는데 자, 여기는 외출복 티셔츠. 여기는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색상을 맞추면 좋고요. 우리가 집에서 일일이 입는 걸 색상을 맞출 필요는 없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종류별로만 걸어 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걸었고요. 자, 선반에는 바구니를 이렇게 썼는데 물론 바구니를 사용하셔도 되고 쇼핑백이나 상자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위에는 보관용 소품이 들어있고요. 밑에는 바구니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물론 똑같은 바구니를 쓰면 좋겠지만 집에 있는 바구니를 활용한 겁니다. 자, 실내복 하의, 바지, 실내복, 상의. 여기는 뭐냐 하면 잠옷, 우리가 집에 와서 잘 때 입었던 옷, 한번 입었던 옷을 그냥 툭 던져 놓기만 하면 됩니다. 예쁘게 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옷장도 수시로 환기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밖에 나와 있는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좋고요. 이 체육복 한 벌 접기는 제 지난 옷깨기 영상에 보면 한 벌 접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중력 높이는 가구 배치입니다. 곧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원래 새롭게 학부형이 되시는 분들은 책상을 구입하실 테고 또 기존의 학부형들은 가구 재배치, 책상 재배치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금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도 오늘 식탁 위치를 조금 바꿨는데요. 자, 우리 자녀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책상일 겁니다. 자, 책상을 어떻게 놓고 쓰고 계시나요? 네, 보통 책상을 좀 밝은 쪽으로 배치하자 해서 창문 쪽으로 이렇게 많이 붙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집의 구조일 경우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맞은편에 이렇게 창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여기 앉아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뒤통수가 보이죠. 네, 조금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에 의하면 이렇게 앉아있을 경우에는 불안감이 조성된다. 그런데 더군다나 아이가 딴짓을 하고 있다면 더 불안해지겠죠. 우리가 마치 눈을 감고 길을 가면 조금 불안한 것처럼 그런 불안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요? 네, 바로 방문을 열었을 때 바로 마주보는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밑에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또는 부하 직원이 CEO, 사장에게 결제를 맡으러 갔을 때 그 사장이 앉아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 문과 정면으로 살짝 비껴서 정면을 마주보게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위치인데 사실 우리가 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방에서는 이렇게 정면으로 보게 하려고 하다 보면 책상이 여기 와야 되고 의자가 뒤에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책상이 문 가까이, 창문 가까이 가게 되면 자 동생이 어리거나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는 그 의자를 딛고 올라설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방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자 동선이 조금 길어지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동선도 긴 것도 있고 또 청소할 때도 살짝 불편하긴 합니다. 자, 그 방법이 있는데 정면 배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통상 창문이 있고 벽면이 이렇게 있고 문 옆에도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정면 배치를 원한다면 이 문 옆쪽 이쪽으로 책상을 두면 좋겠죠. 그렇게 두면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위치가 좋습니다. 이렇게 정면이 안 된다면 예를 들면
측면도 좋습니다. 측면. 여기는 서재방인데요. 지금은 조금 위치를 바꿨는데,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들 책상과 제 책상이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보이죠. 남편이 들어오면 여기 앉아서 바로 보이니까 이런 측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측면입니다. 이 방법도 괜찮고요. 자,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책상이 전면 책상. 우리 흔히 요즘 보면 브랜드 책상, 초등학생 책상 이렇게 치면 책상이 앞에 있고 전면에 책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가구를 재배치할 때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갔을 때 책상을 놓을 수 있는 위치가 벽면 두 개가 거의 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쪽에는 또 침대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창문 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해도 그 전면 책장이 창문을 가리기 때문에 또 사실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 책상보다는 책상 따로, 책꽂이 따로를 추천을 합니다. 전면 책상도 나름대로 또 좋긴 하지만 내가 가구 재배치나 분위기 바꾸는 걸 자주 시도한다면 그런 책상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측면 배치입니다. 측면 배치고 여기 이 집은 이렇게 확장을 해서 기둥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책상을 배치하고 옆으로는 또 이렇게 책장을 놓다 보니까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책상에 달린 책꽂이, 책상에 달린 책꽂이에는 교과 관련만 돌아 문구하고, 아니면 예를 들면 여기에 동화책이 와 있다, 아니면 다른 장난감들이 와 있다 했을 경우에는 아이가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책상 위에는 항상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교과와 문구 관련만 돌아가는 거고요. 비교과는 옆으로 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면 좋고요. 벽지는 차분한 청색이나 녹색 계열이 집중력이 좋다. 그것도 파스텔 톤이 좋다. 물론 여자아이라면 핑크색이나 뭐 연노랑 이런 걸 많이 할 텐데 그것도 진한 단색보다는 파스텔 톤이 좋다라는 거고요. 또 심하게도 무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보다는 단색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책상의 유리는 없애자 라고 했는데요. 흔히 보면 책상이나 자탁이나 또 식탁 같을 때 유리를 깔아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유를 물으면 비싸게 주고 샀는데 스크래치를 낼까봐 또는 청소하기 쉽다라는 이유로 많이 유리를 깔아두시던데, 자, 이 유리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차가운 여름엔 시원해 좋겠지만 찬 성질이기 때문에 특히 아이방 책상 위에는 유리를 두지 않는 게 좋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를 깔아두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침대는 없지만 침대의 가장 좋은 위치는 방문이라고 가정했을 때 방문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대각선 위치가 좋습니다. 대각선에 벽면을 하나 이렇게 끼고 두면 벽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벽에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전제품 설치할 때 마찬가지로 5 내지 10cm 정도 딱 띄워서 이렇게 설치하면 좋고요. 그 다음 침대 헤드는 우리가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기운이다 해서 좋은 기운이죠. 그래서 헤드는 가능하면 동쪽으로 주면 좋고, 그게 아니면 사선책으로는 남쪽이 좋다. 피해야 될 방향은 북쪽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라인에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사 온 분이 있는데 그 집에 갔더니 자녀방 2개의 침대가 방문을 열고 딱 정면에, 정말 정면에 여기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추천하지 않는 위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방문을 열면 바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바람을 바로 맞는다 이런 것도 있고요. 창문 바로 옆이기 때문에 겨울엔 굉장히 춥겠죠. 추천하지 않는 위치고, 제가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침대를 또 너무 큰 거를 사가지고 다른 데는 공간이 여의치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피해야 될 방향은 그 방향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책상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정면 배치가 좋고 아니면 측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책상 위에는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 교과와 문구 관련만 두라는 겁니다. 교과 관련 정리인데요. 자, 책상에 달린 전면 책장 같은 경우는 또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책상 따로 책꽂이 따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여기도 보면 책상에 책장을 따로 하나 샀죠. 책꽂이를 이렇게 너무 넓다 보니까 책을 이렇게 꽂았을 때 꽉 차 있지 않으면 쓰러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일박스하고 책꽂이, 집에 있는 책꽂이, 북스탠드를 활용해서 구획을 나눠줬죠. 이렇게 정리 수납할 때 마찬가지 구획을 나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고 여기에
종류별로 끼리끼리 갖다 넣는다. 뭐 교과서 종류가 적어도 쓰러지지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아니고 그냥 통으로 쓰다 보면 훅 쓰러지겠죠. 그래서 공간을 분리해 주는 게 좋고, 그 공간을 분리하는 거는 북스탠드나 집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아이들이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으면 이름표 라벨링을 다 해놨습니다. 라벨링을 하지 않으면 또 그냥 있는 대로 갖다 꽂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자리에 라벨링을 이렇게 해뒀습니다. 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집에 갖다 놓는 거와 똑같죠. 이렇게 라벨링을 해두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중수납이라는 건데요. 뭐냐 하면 앞뒤로 이중수납하는 겁니다. 브랜드 책상을 사게 되면, 브랜드 가구를 사게 되면 이런 책장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또 하나의 저희 집의 책장인데요. 자, 너무 깊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만 놓기는 아깝죠. 수납할 게 없으면 한 줄 놔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앞뒤로 이중 수납이 가능한데요. 이중 수납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그냥 넣게 되면 여기 지금 있죠. 뒤에 한 줄 넣고 앞에 한 줄 놨는데, 이렇게 되면 뒤에 책이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자주 보지 않는 보관용을 넣어도 되겠지만, 그럼 영영 계속 보관용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뒤에 키를 조금 높이면 좋습니다. 어떻게 높였냐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트병을 잘라서 넣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선반 역할을 하는 거죠. 넣고 위에 올리다 보니까, 네, 앞에서 보더라도 뒤에 있는 책이 보입니다. 자, 보이니까 앞으로 계속 보지 않을 거라면 저걸 처분해야 되겠다 마음도 쉽게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넣는 게 아니라 뒤에 상자라든지 페트병 이런 걸 조금 넣어서 키를 높여주면 앞뒤로 보이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자, 페트병을 잘라놓은 건데요. 어떻게 잘랐냐면요. 그냥 하나를 넣어도 되고요. 자, 이게 하나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두 개를 잘라서 맞물리게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뒤에 이렇게 키를 높이는 거는, 네, 페트병 하나를 넣어도 되지만 조금 부족해서 페트병 두 개를 잘라서 넣었고요. 이게 아니라면 상자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뒤에서 이제 키를 조금 높여서 앞뒤 보이게 이중 수납을 하면 공간 활용도 되고 뒤에가 보이기 때문에 관리도 수월하다는 겁니다. 네, 여긴 책상 서랍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저희 아이들 아주 어릴 때 쓰던 책상인데요. 뒤쪽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서랍이 양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재방이었는데요.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요게 아이가 학교 체험학습 시간에 만들어 온 연필꽂이입니다. 그래서 연필꽂이를 여기를 이렇게 꽂았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또 책상 공간 활용하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굳이 서랍이 있는데 이걸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아이와 그때 함께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때는 제가 정리 수납을 배우기도 전입니다. 그때 자, 보면 자, 어떻게 정리하냐면 일단 다 꺼냅니다. 꺼내고 서랍 안이 일반적으로 다 통으로 쓰고 있죠. 이렇게 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들어가다 보면 서랍 열고 닫으면 다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구역을 나눠주는 게 중요한데, 자, 어떻게 넣냐 하면 여기에 이거는 과자 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칸막이입니다. 칸막이를 넣고 옆에는, 네, 우유팩을 잘라 넣었습니다. 같이 정리를 했었는데요. 우유팩을 잘라서 이렇게 넣고, 자, 아이가 이 지우개 작은 거까지 다 이렇게 넣어놨죠. 그래서 뭐 연필, 뭐 볼펜, 샤프 이런 식으로 쭉 종류별로 끼리끼리 나눠 놓고, 집이 딱 정해져 있고 맞은편에는 풀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종류별로 끼리끼리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 칸막이가 딱 되어 있다 보니 여기는 또 안 쓰는, 네, 여기는 안 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기는 안 쓰는 플라스틱 바구니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서랍을 여닫을 때도, 네,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서랍을 열면 바로 꺼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네, 구역을 나눠서 정리하면 좋습니다. 여기는 벽장인데요. 베란다 공간을 확장을 했는데, 확장하다 보니까 벽이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 있죠. 그 공간을 비워놓고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자, 이사를 오면서 여기에 문을 달고 선반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선반을 넣고 여기에 뭘 수납했냐면 보관용 문구류나 전선 코드 같은 거를 이렇게 수납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선반은 이렇게 깊죠. 깊다 보면 밀려 들어가면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선반에는 이런 바구니나 상자를 이용해서 서랍 기능을 부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구니를 넣었고요. 자, 그리고 이 바구니 안에는 전부 다 세워서 수납한다. 쌓기가 아니라 세워서 수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눈에 다 들어오고
보다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고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꺼내 쓰기도 쉽겠죠. 그래서 원터치가 가능하다. 새로 수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이 바구니 아닌데 여기죠, 그죠? 바구니 아닌데 안에 파일박스가 들어가 있죠. 아이들 어릴 때 보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학교에도 준비물이 항상 파일박스가 있습니다. 그 파일박스를 또 이듬해 쓰지 않고 다른 걸 또 사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파일박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파일박스는 그냥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구역 나눌 때도 굉장히 요긴합니다. 뭐 주방에 가면 프라이팬을 수납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구역 나누기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자, 여기 라벨링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상자나 바구니를 쓰며 라벨링을 해줘야 됩니다. 당장은 알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나 혼자 정리한 사람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라벨링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 보면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라벨링을 바구니에도 하고 여기 선반 가장자리도 이렇게 했는데 자, 어디든 하여튼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조금 크게 보이려면 또 시중에 파는 라벨지를 이용해서 좀 크게 이렇게 적어도 되죠. 근데 적을 때 라벨 위치는 항상 어떤 위치를 정하든 같은 위치에 동일하게 하는 게 훨씬 깔끔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중 라벨이 되어 있는데 이겁니다. 이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쓰다 보면 뒤쪽에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뒤쪽에는 앞에서 봐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는데 당장은 알겠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앞, 뒤로 해서 앞에는 미술도구가 있고 뒤쪽에는 물통이 있다라고 라벨링을 하면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뒤쪽에 물건을 둘 때는 반드시 네, 이중 라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이들 가방 속은 어떤가요? 요즘은 뭐 중고등학생들 다 학습지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목별로. 그러다 보면 과목도 많고 종류도 많은데 그게 분류를 하지 않고 그냥 섞여서 있고 또 파일 같은 거 이용하지 않아서 밑에 구겨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일자발 활용해도 되지만 이런 거 추천합니다. 요즘 학생들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옆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과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굳이 내가 이거를 챙기지 않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라벨을 하고 기타 란도 하나 해서 통신문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걸 수납하는 용도로 이렇게 해서 가방에 하나로 갖고 다니면 좋죠. 따로따로 여러 개를 갖고 다니는 것보다 가방도 정리되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조금 깔끔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인데요.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제 서랍인데 위에 문구 서랍이 있고 밑에 조금 깊은 서랍입니다. 깊은 서랍인데 저는 안 쓰는 파일, 보관용 파일을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네, 아이들이 예전에 쓰던 파일 갖고 온 거 파일 이렇게 넣어서 주제별로 했습니다. 뭐 정리수납, 뭐 진로 학부모 교육,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놓고 주제별로 다 새로 수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랍 딱 열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꺼내 쓸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라벨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쉽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서랍 안도 가능한 한 새로 수납을 하는 게 좋고 구역을 나누는 게 좋고 라벨링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책상을 사게 되면 책상 옆에 가방걸이가 별도로 또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별도로 가방걸이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 여기는 지금 이게 화분 커버인데요. 화분 커버를 반을 접어서 가방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놨죠. 요즘은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방이 두세 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아둔다. 책상 밑에. 자, 여기는 보면 네, 바구니를 하나 사서 바구니 안에 또 가방을 전부 다 모아두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S자고리 그걸 이용해서 책상 옆에 걸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용 책가방 정리함을 또 판매하죠. 그런 것들 이용해도 되는데 우리 안 쓰는 스탠드형 옷걸이가 있다라면 그런 걸 이용해서 네, 가방을 걸어도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다용도를 고려하자. 네, 제가 정말 강조하는 사항인데요. 자, 여기 보면 추억 돋는 공간입니다. 저희 아이들 3살 때, 4살 때 살던 집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식탁입니다. 식탁인데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식탁 뒤까지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식탁을 교체할 시기가 돼서 식탁을 보러 다니다가 뭘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대리석 식탁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근데 대리석 식탁은 무겁기도 하고 또 그 식탁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개 이제 구경을 하러 다니고 고민을 하다가 목공방에 가서 맞춰가지고
본인이 선수 옷을 해서 쓰고 있고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요거 있죠. 요게 아이 어릴 때, 저희 큰애 어릴 때 2층 침대, 벙커 침대 밑에 그 일부러 분리해서 책꽂이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책꽂이 용도로. 네. 이렇게 재활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구입할 때 다용도를 고려하면 끝까지 요긴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책 분류인데요. 우리가 책장을 정리할 때 일단 레이아웃부터 정하고 전부 꺼내서 종류별로 끼리끼리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갖다 꽂게 되는데, 우리가 책을 꺼낼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쌓기식으로 많이 꺼내 놓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또 이제 이거를 확인해서 갖다 넣으려고 하면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거나 이렇게 몸이 자연스럽지 않고 몸놀림이 좀 많아지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꺼낼 때 이렇게 세웁니다. 책등이 보이게. 이렇게 세우다 보면 훨씬 정리하기가 수월합니다. 네, 수월하고요. 우리가 책을 정리할 때는 일반적으로 책이 들쭉날쭉 키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면 책을 꽂을 때는 종류별로 끼리끼리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서 내가 조금 깔끔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용하는데 분류하는 것만 이제 충분하지만 조금 깔끔하게 티가 나게 하고 싶다 한다면 자, 앞쪽을 맞추는 겁니다. 어떤 책은 뭐 길고 짧고 하기 때문에 크고 작고 하기 때문에 책 키 높이를 맞추고 그 다음에 앞쪽을 이렇게 맞추면 좋습니다. 자, 뒤에 걸 좀 밀어내서 앞쪽을 딱 맞춰 놓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책등을 보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죠. 해서 갖다 꽂으면 됩니다. 집중력 올리는 독서대인데요. 이거는 제가 정말 아끼는 독서대입니다. 작년 1월 2일, 2020년 1월 2일 날 남편이 저한테 선물한 독서대고요. 보면 와이드입니다. 옆으로 60cm고요. 2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은 34cm, 2단은 24cm 이렇게 해서 책을 펼치면 4권 정도 이렇게 펼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책받침이 있죠. 저는 평상시에 노트북을 쓸 때는 놓고 쓸 때는 책받침을 분리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뒤쪽에 넣어 놓고 이렇게 노트북을 쓸 때는 이 상태로 쓰고 있고요. 자, 책을 읽을 때는 꽂아서 탈부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아니면 노트북을 여기 올리고 여기서 메모를 이렇게 자유롭게 조금 빼고 해도 되고요. 자, 뒤쪽으로 보게 되면 홈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서 4단계 각도 조절이 되는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 요 4단계 외에 완전히 뒤로 눕히면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5단계로 조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트북을 쓸 때는 완전히 눕히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고, 이게 좋은 게 또 뭐냐 하면 여기 위에 노트북이 올라가고 뭐 데스크 카렌다나 아니면은 다이어리 또 필기도구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책상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밀고 당기면서 자유롭게 청소를 할 수 있고요. 네, 언제든지 앉아서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요긴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책상에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일자목에 약간 어깨도 많이 아프고 허리 디스크 증상 살짝 있는데요. 자, 독서대를 씀으로 인해서 바른 자세가 유지가 되고요. 아무래도 목 아픔이 덜 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유지, 건강관리, 편리한 점. 그래서 제가 누군가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면 네, 이 독서대는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네, 집중력 올리는 포모도로 시계입니다. 집중력이 길지 않은 요즘이죠. 특히 우리 코로나로 학교 간 날이 줄어들고 대신 집에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른이건 아이건 더 그런데요. 사실 떨어진 집중력을 단번에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씩 짧게 시도해보면 좋은데 이때 유용한 아이템이 바로 이 포모도로 시계입니다. 이 포모도로란 말은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흔히 주방에서 볼 수 있는 주방 타이머죠. 그 유래가 있는데 유래는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포모도로 시계는 지난 다이어리 영상에서 잠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용법을 한번 보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집중해야 할 일을 정한다. 우리가 이제 1포모도로라는 거는 25분 집중, 5분 휴식이거든요. 그러니까 25분 동안 할 일을 뭔지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정리하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는 거 마찬가지죠. 그럼 나는 25분 동안 수학 문제집을 2장 풀겠다. 아니면은 서랍장 1개를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25분 동안 집중할 일을 정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25분 타이머를 설정하는데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 점점 시간이 줄어들면서 빨간색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는데요. 세 번째, 이 설정 시간에는 25분 설정 시간에 오로지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죠.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문자가 와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로지 그 일에만 집중한다. 그 다음에 이 설정 시간 종료되면 25분이 끝나면 마지막에 알림음이 울리거든요. 그때 이제 이 완료 여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짧은 5분 동안 휴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25분 집중, 5분 휴식을 반복해 나가다 보면 집중력이 점점점 길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책상에 앉으면 60분을 맞춥니다. 맞추고 5분, 10분을 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45분, 50분 수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중간에 쉬는 것도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이런 포모도로 시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학기 아이들, 특히 저학년 아이들 습관 기르기에 최적인 아이템이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홈이 있어서 뭐 못에 걸 수도 있고 벽에 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석 기능이 있어서 자석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거치 방법을 좀 편리하고요. 또 이제 시각적인 효과도 굉장히 저는 시원시원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째깍째깍째깍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게 백색 소음으로 와서 적당한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집중력이 훨씬 올라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원한다면 이 포모도로 시계를 추천을 합니다. 시간 관련해서 제가 명언을 좋아하는데 여기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이거를 듣고 뭔가를 생각했다면 그걸 바로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작게라도. 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면 부자가 되고 싶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자가 되려는 노력을 뭔가를 하나 시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는 거고 내일이 더 좋은 내일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거니까요. 자, 뭐든지 생각한 게 있다면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랍 정리에 좋은 재활용 수납용품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서랍을 정리할 때 저는 앞서서 이제 플라스틱 과자 상자랑 우유팩을 넣어 정리를 했었죠.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가 그냥 시중에 나오는 그런 칸막이들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면 좋겠죠. 여기는 상자인데요. 두 가지 다 상자인데 상자를 3등분 한 겁니다. 이 상자 만들기는 제 이전 영상에 보면 상자를 활용한 칸막이 수납판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위에 링크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만들어서 각각의 집을 정해준 거고요. 여기는 데스크 카렌다를 간단하게 접어서 서랍 속에 넣고 예를 들면 연필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는 우유팩을 잘라 넣어서 우유팩 자바라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여기는 우유팩 1000ml 우유팩을 씻어 말려서 한쪽을 막고,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컵 홀더를 반대쪽으로 한번 딱 접게 되면 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3개를 넣고 칸을 나눴죠. 나눠서 좋은 점 뭐냐 하면 지우개 넣고 풀을 넣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집을 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사용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 상자 만들기는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단단한 이런 종이들 상자를 만들어서 서랍 정리하기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바구니 안에 컵홀더랑 또 휴지심 들어가 있죠. 이 바구니를 서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컵홀더를 반대로 딱 접어서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휴지심 6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합니다. 각각의 이거는 화장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책상 서랍에 넣고 문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고 문구를 수납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집을 정해주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여기도 보면 컵홀더 2개를 가지고 안에 그냥 하나 끼워서 콘센트도 넣고 이어폰도 넣었죠. 그냥 서랍에 넣다 보면 서로 엉키기 쉬운데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컵홀더 2개를 이용해서 각각 수납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 많다라면 또 이제 보통 모자, 장모자 같은 경우는 절반을 이렇게 접어서 선반에 올려두기도 하지만 공간이 여의치 않다면 세탁 속걸이를 양쪽에 이렇게 많이 접어 올려서 여기에 이렇게 걸어서 수납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도 되고 옷장 안에 걸어도 좋습니다. 이 식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학기를 앞두고 집중력 향상을 위한 공방 정리 수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전에 마하트마 간디의 말씀이 생각나는지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달리 말하면 나의 미래는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꼭 한 걸음 힘차게 내딛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응원합니다.